대구의 장진홍 의사라고, 이거 처음 듣죠?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이 사람, 나중에 우리가 여기, 박선욱 시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시를 쓴 걸 보고 알았어. 이런 기사가 있었구나. 저희는 알았습니다. 이육사 완창 준비하면서. 할 때 이육사하고 같이 했거든. 예. 대구 은행 예. 폭파 사건. 역시 멋쟁이.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이제 최근에 막 그 여론을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뭘 좀 대구가 하려고 그래. 대구가 굉장히 이상한 보수잖아요. 원래 옛날에 대구는요, 야성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육사 선생도 대구에서 활동을 했고, 대구에서 농민운동이 일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을, 자기 동네인데 이분이 거사를 했던 그 장소에 표적판 하나 없어. 동상 하나 없어. 그 흔한 동상. 아이고, 개뿔 시도 못 쓰는데 좀 유명해지면 지 얼굴을 만들어갖고, 문학관이니 뭐니 해갖고 다 들이다 세우는데, 아니,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던진 사형당했어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수탈해 갔어요. 소위 근대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등록제, 등기제를 만들면서 등록하고 등기하지 않는 거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매길 때 일방적이죠. 여러분 생각해서 일본 국가가 전쟁이 나고 우리가 식민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겠어요. 세금 안 나면 물건이라도 걷어가고 사람도 걷어가고. 그런 나라의 그런 억울함, 비굴함을 못 견디고 1927년에 이분이 이 수탈을 도기던 조선은행 대구 지점에 폭발합니다. 그 은행의 건물이 미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상징이죠, 상징. 네가 조선은행인데 조선을 위해서 존재하냐는 거지. 조선은행이 조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일본에 충성하는 은행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조선의 수탈을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손 잠깐 한번 들어볼래요?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손 내리세요. 사케오 알죠? 사케오. 네. 사케오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리잖아. 세리장이가 뭐예요? 세무서장이죠.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사케오가 밥 먹으러 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왜 죄인과 밥 먹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래요? 로마 식민지에서 세무서장은 유대인, 자기네들의 동족의 피를 뽑아서 로마에 바치고 지도 먹고 그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똑같은 거야. 조선, 여러분 동양특식회사가 원래는 저거잖아요. 측량회사잖아요. 측량회사. 예, 토지조선. 토지 등기하는 측량회사야. 근데 옛날에 다 뭐 그런 근대적인 뭐 제도를 모르고 뭐 없어도 니 땅 내 땅 다 구분하고 살았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무지해서 그걸 심고 언제까지 하라면 뭐 안 하고 뭐 안 하면 다 국가 땅인 거야. 그런데 그때 신일에 갈려들이 어떤 짓을 했냐. 안 하고 모르고 있는 땅 있잖아요. 산에 있고 자식들이 객지나고 그걸 다 지임을 받고. 지임을 받고.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1989년에 월간 남력이라는 말지하고 비슷한 잡지에 제가 기자로 있었어요. 막 그때 제 나이 26살에 등단하자마자 이적 시인이 그때 편집 주관해서 저를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서 거기서 제가 편집 촬영했는데 그 발행인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우체국장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망했어요. 망하는 징조가 이미 오기 시작한 거야. 우편물을 보고 아는 거야. 그 일본에서 편지가 오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 빨리 이사해라는 거야. 빨리 준비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일본인이 갖고 있었던 땅 있잖아요. 예, 작사님.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 여러분 다일 것 같죠? 그렇잖아요. 40%가 돌아갔어요. 나머지 60%는 자기 재산 때문에 못 돌아가. 그 40%가 도망을 가면서 놔둔 재산을 이 사람이 임의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다 자기와 자기 친척과 자기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 그럼 엄청난 땅입니다. 진주, 창원, 양산, 이분이 경남 우체국에 있었나 봐요. 그쪽을 다
그래서 우리 그 발행인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가서 회식을 하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땅 문서가 다락방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가 그거 뭔지 모르고 딱지를 접고 놀았다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이제 물려받았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그런 아주 못된 걸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재산을 이 사람은 민주화 운동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뭐 그거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물려받은 60, 70년대부터 그 땅을 팔아서 살아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굉장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잡지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 안기부 때문에 안 돼. 계속 와서 못 살게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야 이거 사람이 못 사겠다. 야 우리 그만 접자. 이렇게 접고 제가 졸지에 백수가 되고 서로 왔는데 근데 이분이 그랬던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일제 때 고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독립후손 중에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아무 말 없이 그 당시에도 1,000만 2,000만 가르쳐. 왜 이게 뭔 돈이냐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 잡지사에 있을 때 저한테 제 와이프하고 제가 가난하잖아요. 엄청 가난하거든요. 근데 예물시계를 지금도 있어요. 금 18K 금으로 테두리로 다 된 시계를 줬어요. 왜 줬냐? 발행인 칼럼을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김 차장 글만큼 쓰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서 김 차장 요거 놓고 써갖고 와봐요. 그러면 가지고 가면은 뭐 고칠 게 없네. 뭐 이대로 해. 그리고 제가 출장 가면은 출장비 위에 따로 또 봉투 갖고 와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아직까지 있으니까 금이 금가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부자인 거야. 그 지금 그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보자 했더니 뭐 우리가 팔 만큼 그렇게 아주 쪼들리지는 않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무슨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억울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인정을 못 받는 이분 장진홍 선생님이 그 조선은행을 폭파한 사건은 결국 조선의 침탈을 하고 조선인의 경제를 삶을 수탈해가는 일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육사 선생이 같이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이육사 선생은 도망가고 이제 만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결국 체포되어서 결국 사형을 당하죠. 당하는데 그런데 왜 이분을 이렇게 대구에서 안기리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 꼭 이렇게 문인들이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그래서 자 우리 장진홍 선생님 시를 옆에 우리 선생님이 한번 또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한복판에서 터진 폭발음. 박선욱. 1927년 10월 18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한복판에서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이 터졌다. 이날 조선은행 대구지점 도청 식산은행 경찰부에서 몇 분 간격으로 터진 폭발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은행의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산산조각 났고 깨진 유리 조각이 대구역 광장까지 날아갔다. 은행 주변 도로가에 세워진 전기줄은 헌 새끼줄처럼 끊어졌다. 건물 안에 있던 은행원과 경찰관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일본 경찰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보다 이틀 앞선 10월 16일 경상북도 칠곡군 인동면의 어느 집 헛간에서는 한 젊은이가 있어
헌 노구솥과 가래 따위를 망치로 마구 쳐서 여러 조각으로 깨뜨린 다음 그것을 다시 잘게 부수고 있었다. 그는 낡은 천에 파편을 걸어 모은 뒤 뇌관을 심고 도화선을 길게 만들어 다이너마스트와 함께 정석껏 3끈으로 묶고는 신문지로 둘둘 말아 벌꿀 상자 안에 넣었다. 됐다. 거사용 대탄 네 개면 일본 놈들이 놀라 자빠지겠다. 비장한 표정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그는 일경에 발각되면 즉시 자기를 요량으로 자설용 소탄 1개를 조심스레 가방에 넣었다. 폭탄을 제조한 사나이는 33살의 청년 장진홍. 1995년 경상북도 칠곡군 인동면 옥계동 문림마을에서 태어나 1914년 조선 왕실의 근위 부대인 조선 보병대에 입대했던 망국의 마지막 군인이었다. 네. 네. 좋습니다. 장진홍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을 당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갖고 있을 당시에 군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국가에. 조선의 대한제국의 군인이 되었는데 결국 대한제국의 군인이 되었지만 대한제국을 위해서 싸울 수 없는 군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군 생활을 패하고 결국 독립 투사로 바뀌어진 그런 인물입니다.